네, 굉장히 생소한 형식으로 나왔는데요. 발표 당시에는 아주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여러 평단에서 찬사를 받고 한국에서도 극장에서 개봉해서 굉장히 좋은 평과 인기를 얻었습니다. 아주 드물게도 이 감독님이 오랫동안 활동해 오셨거든요. 60년대부터 활동해 오셨는데 한국에 처음 개봉했습니다. 그 당시에. 불과 몇 년 안 됐죠. 그렇게 오랫동안 활동했는데도 한국에서 그렇게 처음으로 개봉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도 이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이 이제 발굴되는 그런 계기가 됐었으면 해요. 우선은 영화적인 배경이 되는 그 주변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국가도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촬영 형식이라던가 음악이라던가 화면이 한국에서 찍는 방식이랑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보통 외국 맛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감독님이 스콜리모프스키 감독님이라고 해요. 66년도 하면 유명한 게 로만 폴란스키 감독님들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그분은 젊어서부터 굉장히 성공을 했죠. 하지만은 찰스 맨슨이 들어와서 본인의 와이프를 살해한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아동 성추행 사건 그런 걸로도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폴란드를 대표하는 감독님들이 두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 90년대 영화를 보셨으면은 여러분들께서도 90년대 중반에 우리 유행했었던 그 영화 포스터를 패널로 만들어서 집에 걸어놓고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표적인 작품은 그 화이트, 블루, 레드 그런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게 크주시토프 키올로프스키 감독님이 전부 다 스키로 끝납니다. 스키로 끝나기 때문에 대부분 폴란드 감독님들이에요. 그리고 활동은 폴란드에서는 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다른 유럽에서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부러 약간 야한 제목으로 했었던 베로니카의 이중생활. 이중생활이 아니라 두 개의 삶이죠. 두 개의 삶이라고 하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이중생활로 했습니다. 그걸 한 감독님이 계시고요. 또 안드레이 줄랍스키 감독님. 또 스키로 끝났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포지션이라는 영화 여러분께서 영화 좋아하시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이자벨 아자리가 굉장히 광적인 연기를 해서 2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걸로 유명하죠. 그리고 감독님은 한국에서는 소피 마르소의 남편으로 또 유명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폴란드 대표 감독님과 결을 같이 하고 그 정도의 레벨로 폴란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감독님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계속 발표가 되지 않았다가 2022년 칸 영화제에서 핑사위원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처음으로 극장에서 상영하게 됐죠.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뛰어난 고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폴란드에서는 그렇게 감독님들을 자랑하긴 하지만은 정작 폴란드 국가의 이름으로 영화가 발표되는 것은 우리들 입장에서 약간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영화는 여러모로 특별한 게 있는데요. 다큐멘터리와 극영화, 드라마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보입니다. 거의 대사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자막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어떤 내용인 줄 알죠. 근데 다큐멘터리와 이것과의 다른 점은 결정적으로 음악인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언제나 멀리 거리를 두고 봐요. 그리고 음악을 넣는 거를 금기시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감정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음악이 나온다. 우리는 보기 좋죠. 집중 잘 되니까. 동조하기 좋으니까. 하지만 같은 다큐멘터리 감독님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사기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큐멘터리는 관찰하고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그거를 감독이 자기 의도대로 감정을 몰아간다는 거죠. 근데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2호를 당나귀에서 찍었다고 하면 멀리서 찍고 아무 음악이 안 나와서 그래요. 그 대신에 우리는 감정이입이 안 돼서 영화를 볼 수가 없죠. 이 영화를 보면은 동물이라서 안면 근육이 없잖아요. 어떻게 감정을 동조시키냐면은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눈을 찍습니다. 얼굴이라던가. 그리고 끊임없이 상황에 맞는 그 당나귀 2호의 감정을 배려하는 음악이 끊임없이 나와요. 감독님이 또 음악적으로 굉장히 조예가 많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독특한 음악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영화는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장르가 나와요. 1시간 반 동안 사람을 계속 당나귀 이후에 감정이입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음악을 바꿔가면서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면 근육이 없기 때문에 계속 눈을 그 정도 클로즈업 시키죠. 보통 우리가 클로즈업 하면 얼굴까지만 하지 그렇게까지 익스트림 클로즈업으로 눈만 보여주고 그런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눈을 보여줍니다. 그 감정을 여러분에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는 여러분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처음 시작하자마자 빨간색이 전멸을 하잖아요. 빨간색이 전멸을 하는 거는 이건 굳이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빨간색이 전멸을 하면 어떤 감정인 거라는 거를 알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중간중간에 인간이 만든 위압적인 여러 가지 그 풍력 발전기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시설이라든가 트럭이라든가 이호가 위협감을 느끼고 긴장되고 무서워질 때 계속 빨간색으로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또 자연도 있어요. 거대한 자연이라든가 물도 빨간색으로 보여줘요. 우리는 인간 외에는 동물들은 전부 다 동물이라고 하나를 뭉뚱그려서 봐버리잖아요. 하지만 동물들도 서로 달라요. 서로 모르죠. 우리 디즈니 애니메이션 보면 잘 알죠. 인간이 얼마나 동물에 무지한지. 사람은 동물의 말을 모를지언정 모든 동물들은 말이 통해요. 왜냐면 인간하고 동물하고 거기서 분리시켜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을 자연 하나로 덩어리를 보기 때문에 말이 통한다고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동물도 자연은 무서워요. 네. 그리고 우선은 스토리 자체가 말이 설명이 안 나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당나귀 이호 같은 경우에는 또 쉽게 얘기하면 자연을 대변하는 거죠. 자연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상징인데 당나귀 이호가 인간과 같은 걸 느낄까요? 우리가 1시간 반 동안 볼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여기는 또 하나의 필터가 더 씌워져 있어요. 인간의 자연의 눈이라고 믿고 있는 인간의 필터예요. 결국엔 당나귀의 이호는 자연의 눈이라고 치는 인간의 선입견이 들어있습니다. 모든 상황을 보는 게 우리가 인간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고 분노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맨 처음에 서커스에서 이호가 쓰러졌습니다. 돌봐주는 마그다라나 아가씨가 돌봐줘서 겨우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동물단체에서 동물들 이런 식으로 학대할 수 없다라고 해서 동물들을 전부 다 방출시켰죠. 당연히 마그다도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잘렸습니다. 그분들의 미래가 좋아 보이지 않죠? 그래서 잘린 다음에는 말하고 다른 말하고 같이 합사를 시켰어요. 하지만은 하얀 말이라던가 예쁜 말만 잘 돌봐주고 거기다가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는데 당연히 이유도 감정이 있죠. 일부러 트로피가 있는 것을 박살내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방출되죠. 인간의 편이랑 맞지 않기 때문에 쫓아냅니다. 우리 여기서 또 경제동물이라는 것을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키우는 모든 동물은 경제동물입니다. 경제성이 떨어지면 살처분이죠. 네. 이거 최근에도 그 뉴스 나왔죠? 독일에서 수평아리는 전부 다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다 갈아서 사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동물권에 대해서 이거를 방지하자라는 게 처음으로 법안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서도 당연히 고기 맛도 없고 알도 날 수 없는 생산성이 없는 비경제 동물을 기를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살이라는 걸 단순하게 이제 비난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당나귀 이후로 다시 방출돼서 농가로 갔습니다. 농가로 갔는데 우울증에 빠져서 일을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다시 투입된 곳은 장애인 아동들을 마음 치유하는 센터로 보내줘서 그 아이들과 같이 교감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다가 마그다라는 아가씨가 남자친구랑 같이 찾아왔죠. 그런데 이미 술이 만취해 있어요. 네. 이제까지도 행복하지 않을 거, 앞으로도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암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유는 마그다를 쫓아가는데 오토바이 타고 떠났으니까 당연히 찰 수가 없죠. 자연에 들어갔는데 자연이 너무 무섭습니다. 전부 다 낯설고 너무나 거대하고 어둡고 그런데 레이저 포인터가 몸을 조준하네요. 사냥꾼들이 와서 사냥을 하는데 덩치 큰 동물이 있으면 당연히 사냥하려고 하죠. 그걸 또 도망 다니다가 여러 곳을 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갔었던 게 트럭인가요? 네. 그래서 트럭에 축구장이에요. 축구장에 흘러 들어가는데 또 마을에 들어갔는데 마을에서 있던 걸 소방관이 끌고 와서 잡아놨죠. 하지만 그 마을 축제로 축구를 하고 있으니까 소방관들도 당연히 보러 왔나 봅니다. 그냥 길에 내어놨는데 어느 아저씨가 나는 홈런이 좋아하면서 그냥 풀어줘 버리죠. 근데 축구팀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당연히 이유는 거기서 있었을 뿐인데 인간 편의대로 이긴 팀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서 행운의 동물이다. 진 팀은 내 때문에 졌어.
라고 하면서 자연을 상대로 멋대로 자기 편의에 맞춰서 이미지를 씌웁니다. 이긴 팀은 끌고 가서 술집에 데리고 가서 같이 축하를 해주고요. 마스코트처럼. 진 팀은 와서 훌리건처럼 풍경 휘둘려서 난장판을 벌이고 이호도 두들겨 팹니다. 거기다가 또 수의사가 그러죠. 이 정도 두들겨 맞았으면은 안락사 시키는 게 맞다. 이것도 인간이 동물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다시 나와서 다시 이제 거기서 그 여우죠. 여우 우피를 파는 곳으로 다행히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여우 우피를 얻기 위해서 전부 다 전기 충격봉으로 동물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우피를 사체로 나르는 역할을 이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호가 화가 나서 핏발로 그 주인을 쳐서 기절시킵니다. 뭐 죽었을 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을 그 정도로 해쳤으니까 다시 사용한 것은 살라미 제조용 고기로 발립니다. 폴란드에서 이제는 갑자기 그 살아온 청년이 트럭 청년이 영어로 얘기하죠. 이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유럽은 난민 문제로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뭐 난민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전에 미국 같은 경우에 9.11이 발생한 다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9.11 이전과 이후는 완벽하게 다른 나라라고 해요. 미국은. 유럽도 어제도 오면서 보다 보니까 한국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독일 유학생분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사셨는데 독일 안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라고 하니까 친구들 얘기로 이민이 오고 나서 더 이상 네가 생각하던 사람들을 케어하고 걱정하고 사회적 그런 공동체가 있는 유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트럭 운전사도 음식으로 꼬신 분은 아마 난민일 것 같아요. 난민이 와서 음식을 꼬셨는데 당연히 목적성이 있었죠. 여기도 영역 방식이 세 개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꼬시니까 모독감을 느낀 거죠. 그 사람의 뭐 친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단순히 금품을 노렸을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로 살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어떻게 보면은 부잣집이죠. 약간 귀족 집안인데 귀족 집안의 아들이 이제 사제가 돼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탈리아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돌봐줬던 마그다의 환영을 쫓아서 밖으로 나와서 댐을 건너서 그 다음에 간 곳은 소도축장이었습니다. 소도축장에 가서 물 흐르듯이 따라가서 당연히 여러분 익숙한 소리 들으셨죠? 팩티브 볼트라고 합니다. 압축 공기로 쏘는 도살법으로 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되죠. 여기서 인간의 필터를 봤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살해당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살한 거라고 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저는 그 인간 세상을 보여줬었을 때 굉장히 가장 뭐랄까요? SDGs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거기다가 다른 면을 보여주죠. 거대하게 돌아가는 그 풍력 발전소는 우리가 좋다고 이렇게 권장하잖아요. 앞으로 차기 정부에서도 대체 에너지를 적극 늘리겠다라고 하지만은 근데 동물이 자연이 보기엔 이유가 보기엔 빨간색이 전멸할 정도로 너무 무섭고 하늘도 빙글빙글 돌고 새는 가다가 부딪혀서 죽죠. 여러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영화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또 감상이라든가 눈에 띄는 그런 인상이 남는 부분이 있으면 감상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강아지 티셔츠 입으셨는데 어떻게 오셨는지 한번 항상 부탁드립니다. 처음 이런 걸 처음 예. 해봐서 너무 좋아요. 지금 이야기 너무 좋습니다. 처음 아직 접해봤다. 이해를 잘 그렇군요. 못하고 있어요. 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영화 내용에 안 맞았을 때 누군가를 나가 비난할 것 같다고 생각하죠. 아무도 안 그래요. 비난의 게 예. 갑자기 내용이 확 바뀌어버리고 네네네. 뭘 얘기하는지 잘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제가 영화의 스토리라든가 전개라든가 감독님이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그랬었을 때 단순히 음악을 즐기자는 용도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영화를 보지 않더라도 그냥 틀어놓고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신상을 돋아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빈씨 옆에 앉아서 필요하신 감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댐 장면이 조금 기억에 남는데요. 그 물줄기를 보통 저희가 바라보면 이제 보통 이제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웅장하다, 거대하다 뭐 이런 모습으로 볼 텐데 그 돌아가는 게 소용돌이 치는 모습을 굉장히 세밀하게 보여주셨거든요. 그게 이제 동물의 눈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렵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좀 표현하신 것 같아서 이 자연이 동물들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위험하다는 그 하루하루 매일 시간을 이렇게 모든 것을 겪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동물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인상적인 또 장면을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양한 편이 있을 수 있죠. 그 물 같은 경우에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흐르지 않습니다. 이번에 흘렀던 거를 필름을 뒤로 감아서 물이 여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주죠. 우리가 이렇게까지 인간의 감정을 가져서 생각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그 부잣집, 귀족집에서 나왔을 때 보고 싶었던 마그다를 떠올리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렸으면, 그때를 되돌렸으면 하는 생각으로 그런 장면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얘기해 주신 대로 인간이 관여한 자연이잖아요. 거대한 댐에서 엄청난 수압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물줄기 자체가 큰 공포로 다가와서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방향성을 상실하게 할 정도까지의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괜찮으십니까? 훌륭하시네. 네. 괜찮으십니까? 네네. 또 원하셔서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요. 네. 제가 오래전에 제가 실질적으로 겪어보고 그런 내용을 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이제 동물, 미생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동물, 미생물들이 우리 인간을 뭐라고 부를지 늘 그게 이제 궁금스럽고 제가 한 50년 전에 한참 사냥을 하러 다닐 때 이제 경험을 한 게 소와 꽁, 개미. 근데 그날 이제 꽁을 잡아갖고 집에 와서 쭉 제가 털을 뽑을 줄 모르는데 한 번이니까 이제 뜨거운 물에 해서 털을 막 뽑아봤어요. 근데 내가 잡기 전에 그 전에 산탄을 여러 군데 맞았더라고, 이 꽁이. 근데 우리 인간도 우리가 지혈을 쓸 때 쑥을 지혈제로 좀 쓰거든요. 근데 꽁이 자기 총 맞은 자리에다가 그 쑥을 갖다 전부 채워서 지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꽁도 그 모든 동물,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있구나. 자가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그게 좀 의문스럽고 늘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79년도에 이제 사우디 중동 가서 근무를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구매를 하는 부서에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늘 시장 가서 사면은 마트에 가서 고기를 사고 이렇게 샀을 때, 과연 이제 도살장 가서 사면 좀 싸게 사지 않을까 하고 이제 도살장을 가서 이제 소를 사러 갔는데, 사우디 소는 아주 순진하게 죽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서 어떤 소를 이렇게 지목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소를 끌고 나올 때 소가 눈물을 크게 흘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러 가는구나.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를 이렇게 도살할 때 굉장히 힘도 강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강한 그런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거기는 그냥 네 다리 묶어서 그냥 이렇게 당기면 쓰러져. 근데 거기는 이제 메카, 이슬람교니까 메카 쪽을 보고 정중하게 절호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도살을 하는데, 글쎄 소도 과연 내가 갈 곳이 이때는 내가 가는구나. 그 슬픔, 눈물을 흘리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봤고, 개미를 우연찮게 관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개미가, 글쎄 우리는
글쎄 이제 개미 뭐 동물들의 생각은 인간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방향식이 이제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개미 쭉 지나갈 때 하나를 꼭 찔러서 죽여봤어요. 그런데 나머지 개미들이 쭉 오면서 거기를 딱 돌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개미 죽은 거를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한테 이제 개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저기 가니까 우리 동료가 죽어 있더라. 그러니까 조심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와가지고 뺑 돌아서 멀리 돌아서 가더라고요. 뒤에서 가는 대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제가 그 순간순간 우연한 기회에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이나 이 동물 미생물들이 살아가는 방법도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어느 때 이렇게 우리 걸어가도 개미를 봤기 때문에 굉장히 미안하고 쟤는 잴 수가 없어. 내가 발에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걸 얘기를 해야 될까? 한 50년 전에 제가 옛날에는 썬데이 서울이라는 게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아까 기사가 차에서 그 여인을 유혹을 했는지 먹을 어떻게든지 차에 타가지고 이제 먹을 걸 나눠 먹고 좀 뭔가 안전세를 했었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이 이제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여자하고 관계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살해를 당하는 그 장면이 무엇을 연상했냐면은 지금도 뭐 그런 얘기는 좀 혹 있는데 남자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것은 화물차들이 옛날에는 휴게소가 많았어요. 지금은 정상적인 휴게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간이 휴게소가 중간중간 많았어요. 근데 썬데이 서울인데 이걸 보면은 이제 커피 장사 바카스 아줌마들 얘기가 이렇게 기사가 나서 내가 이거 한참 20대 젊은 생각에 제가 한번 차를 끌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해서 휴게소를 한번 들려봤거든. 혹 정말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고. 근데 제가 이제 경험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 여자가 기사가 아니고 남자의 그 기사가 그런 행동과 문제로 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옛날에 우리도 그런 게 있었다라고 이제 한번 얘기를 하고 싶고, 나머지는 뭐 각자 또 이렇게 감상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일단 말씀드리고, 제가 일단 몇 가지 경험을 한번 이 영화에 감상하면서 접목을 시켜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영화 평행 기감입니다. 역시 자신의 경험을 빗대서 하는 게 가장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찾아오는지 몰라요. 이 앞에 꼭 장기가 있더라고요. 혹시 찾아온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도서관 앞에 장기가 있죠? 여기 혹시 유명한가요? 그런 야생 조류가 날아가는 거로? 네, 계속 놀고 있더라고요. 날아다녀요. 네.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썬데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에 보면 인터넷이 없잖아요. 인터넷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최신 정보로 접할 수 있는 거였겠죠. 그리고 눈에 띄는 그 도시 전설이 있잖아요. 화물차, 그거랑 유사합니다. 화물차에서 어떤 여성분이 이거 한번 잡숴봐라고 하면서 커피 줬었을 때 그 커피 잘못 마시면 이제 수면제라서 납치당하게 하고, 중요 장기들이 팔린다, 뭐 그런 도시 전설이 어느 나라에나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이제 인터넷 게시판 같은 뭐 그런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귀중한 그 경험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소감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저는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거리가 멀면 잘 나왔다. 그냥 좀 크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네. 그냥 영화 보러 오면서 당나귀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네. 일단 왔는데요. 그 영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감정이 암울하고 어둡고 막 네. 이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계속 이렇게 행복을 찾잖아요. 네. 항상 행복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찾는데 아까 얘기한 사람의 시선과 자연의 시선에 의해서 행복이라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당나귀한테는 여기서는 계속 마그다인가? 네. 마그다가 돌봐주고 어쨌든 사랑을 주었던 걸 기억하는 것처럼 영화는 꾸며졌지만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들이나 이런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자연을 절대 알 수가 없죠. 근데 인간의 핏대에서 그냥 짐작할 뿐이죠. 그런데 훨씬 더 나아지려고 하죠.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 동물들을 이제 희생을 하잖아요. 그나마 굉장히 약 개발할 때 많이 썼었던 그 투구개죠. 투구개의 파란 피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빼서 많이 죽였는데 산더미만큼 죽였죠. 요즘은 피를 3분의 1만 빼고 놓아준답니다. 그래도 3분의 1은 죽는데요. 예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것도 논란이에요. 과연 인간이 가진 인간권을 확장해서 동물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인간권이라는 뭔가 법적으로 우리 존재가 보장이 되잖아요. 하지만 동물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소유물일 뿐이죠. 그리고 그냥 물건이에요. 만약에 모르는 동물, 내가 내 자식처럼 키운 강아지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압수되는 순간 그냥 증거품입니다. 생명으로 다루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 안에서는 동물을 보호하는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권을 확장하는 이런 과정이 벌어지고 있지만은 이거를 옳지 않다 생각하는 시각도 있는 것도 당연합니다. 혹시라도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감상 가능하실까요? 저는 동물을 굉장히 좋아하고 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 강아지를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나귀 2호의 삶의 여정 네, 크게 해주시면 돼요. 삶의 여정이 사람으로 굉장히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여정에서 굉장히 슬펐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도살장에 이제 가는 그 길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제 편해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이제 소를 이제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 밭에 이렇게 밭을 일구러 이렇게 가잖아요. 아침부터. 그러면 그 소 주인은 저녁 때는 그 소 달구지에 자기 몸을 안 싣고 하루 종일 고생했다고 너도 좀 이제 좀 쉬어가라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동물도 이제 저희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지금 15살인데 키우다 보니까 점점 가족 같은 생각이 들고 자꾸 대화를 하게 되고 사람처럼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물과 사람이 같이 공존해 가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강아지 장명 센스로 인상관을 알아볼 수 있는데요. 강아지 이름이 뭘까요? 몽실이요. 몽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괜찮으시면은 의견하시는 거 아니시죠? 한번 감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나귀 2호를 보면서 그 삶이 너무나도 힘든 삶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말들이 있던 그 장에서 목욕도 시켜주고 먹이도 주는 그 모습에서 얘는 외면당한, 그러니까 오로지 이제 둘이 보면서 하인의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한 마그다라는 그 여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할 때는 눈빛이 초롱초롱한데 왠지 다른 데 가서는 그 눈빛 자체가 너무나도 슬픔에 잠겨있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저런 삶을 살아야 되나 싶은 게 하나의 인간일 때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슬픔을 안고 가고 못 잊어서 내내 그런 아쉬움 속에서 생활하는데, 얘도 그런 삶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에 휩쓸려서 도살장으로 끌려갔을 때는 오로지 그 끌려가는 게 자신을 위해서 끌려간 게 아니고 강제성도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 삶의 편안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았습니다. 저는 자고로 반려동물은 안 키우고 안 좋아하는 편입니다. 감사히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사람들도 사랑받고 사랑 안 받고는 외향이 굉장히 좌우를 많이 받는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은 인간은 또 이성이 있고 오랜 역사가 있잖아요. 수쟁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인간성 안에 숨겨져 있는 아름다움을 발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주체 없이 미추를 구경해서 차별을 하죠. 하지만 어른 같은 경우에는 살아보니까 또 인간의 숨겨진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발굴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굳이 많이 자유되진 않는 거라고 봅니다. 겉으로는. 그런 만큼 동물의 굉장히 미추에 굉장히 가혹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카테고리 중에서 이충과 해충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도움이 되면은 이충, 해가 되면 해충. 거기에 뭐가 더해 있냐면은 실제적으로 행동상으로 이충이 되지만은 외모가 그로테스크 하면은 해충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외모로 갈리게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돈벌레, 다리가 많아서 우리 관절에 도움이 된다는 지네, 농가에 보면 엄청 많아요. 당연히 우리 모기들도 잡아주는 건강한 거미도 있지만은 외향상으로 우리는 인간적으로 고연적으로 약간 혐오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방면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충우를 보고 가차없이 살해하는 그런 것도 많이 보게 되죠.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과연 당나귀 이유가 아니라 백마 KO였으면 맨 마지막까지 웨딩 사진 뒤 배경으로서 끝까지 잘 살았겠죠. 하지만 사람이 바라보는 기준 속에서 미추에서 추에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게 멸치를 당하다가 괴롭게 지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자연에 대해서 여러 관점을 바라보게 해준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지금 환경위원회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다 환경위원회 분이세요? 예, 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은 어느 분이실까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동식이 엄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끝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자연이라던가 아니면 영화보면 감상도 좋고요. 그리고 환경위원회 나아갈 길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장식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위원장님께서 하시면 혹시 위기가 있어서 다른 분들 못 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시죠? 네. 좋습니까? 괜찮으실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쪽 동안 너무 감사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아이고, 불필요한 대리수 모르겠습니다. 안 봐도 그냥 써서 들어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 영화를 보면서 네. 대단히 뛰어난 영상과 음악 효과에 반했어요. 예, 너무 아름다운, 굉장한 영화죠. 네. 네. 이렇게 화려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화려함의 복합이었습니다. 네네네, 대단히. 그리고 제가 본 영화 중에서 옥자가 또 맞아요. 옥자가 네, 또 옥자가 네.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 네. 우리가 어디까지 희생을 당해야 되고 어디까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그 가녀린 눈빛에 너무 가슴이 아팠고, 마지막에 뭐 가는 길은 다 똑같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무척 2주 동안 본 영화 중에서 제일 영화의 그 구성은 네. 대단했다고. 예, 대단합니다. 그래서 짧게도 제가 쓴 거를 한번. 그리운 목소리 2호, 서글픈 눈동자에 담긴 애환, 작은 몸짓으로 버텨내는 고뇌의 눈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다 학대와 굶주림으로 또 다른 여정을 이어가는 드넓은 대지를 누비는 상상 속의 여정, 허울겨운 인간들의 공동체 싸움, 건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끊임없는 생의 여정에 기록된 세상의 진실과 거짓, 마지막 열차의 끝은 어디인가? 내 눈에 담긴 세상이 아름다웠기를. 감사합니다. 네. 혹시 괜찮으시면은 또 뭐든 좋은 걸 나누는 게 좋잖아요.
보통 네이버 영화 평론이라던가 그런데 한 번씩 올려주세요 시를 영화에. 네이버가 아니라 네. SNS에 올려. SNS에 올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검색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들어가면 될까요? 네이버. 네이버에요. 영화 소개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평이 리뷰를 달아요. 그랬을 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본 리뷰 같은 경우에 앞에서 표시가 되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틀 동안 보신 이 모든 영화들은 흔히 말해서 햄버거 같은 맛은 아니잖아요. 인기 있는 맛은 아니다 보니까 평이 많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려주시는 그런 다양한 색다른 그런 표현의 평이 큰 도움이 됩니다. 여태 본 영화 네. 중에서 되게 깊이 있고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물론 즐겁고 행복한 건 다 그건 좋아요. 네. 이거는 아픈 곳을 건드린 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들이 아유 뭐 머리 아프고 이런 건 상상하기도 싫어하는 이 무거운 주제를 네. 이렇게 다뤘다는 거. 네네네. 대단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좀 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희 SDGs 영상제 제2회를 많은 분들의 도움 속에 개최하게 됐고요. 오늘로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영화들을 발굴해서 여러분과 교류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SDGs의 확산이잖아요. 더 큰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7월 초에 경기국제 SDGs 영화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소는 이 장소에서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평택시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의 이름을 걸고 전 세계로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공모에서 우리가 발굴한 영화를 우리가 상을 주고 조금 더 청소년분들이라든가 다른 분들에게 확산하기 좋은 형태로 하기 위해서 영화제를 시작하니까요. 많이 아껴주시고요. 그 모든 영화들도 사랑하고 아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광고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다시 한번 이틀 동안 고생하신 우리 주성열 위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고로 7월 3, 4일에 열릴 거고요. 별도로 또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릴 예정이고 오늘처럼 2,000원의 환경 리워드 QR코드를 또 발급받을 예정이고요. 그날은 그 기후행동 기회소득 어플만 보여줘도 아마 무슨 기념품 같은 거 조그만 것도 나눠줄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이틀간에 걸친 환경의 날을 맞이해서 이틀에 걸쳐서 영상제를 개최했는데 우리 회장님의 마무리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회째를 했는데 작년에는 플랜 70이라는 게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 1년 내내 남았었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찾아서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요번에도 사람마다 다 다양하긴 하겠지만 머릿속에 남아서 1년 내내 여유를 갖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영화제를 할 텐데 언제쯤 모르겠어요. 내년에도 똑같이 6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4월 달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아예 3월 달에 땡겨서 할지 아니면 지금처럼 선거 끝나고 할지 이런 것들을 향후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과 함께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주위에 같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번에도 선거로 끝나자마자 바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함께 못한 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의 영화를 같이 봐주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저는 혜택을 받은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7월 3일, 4일 날 이것도 경기 SDG 국제 영화제거든요. 네, 그걸 이제 저희 평택에서 우리 사무장님 노력해가지고 예산을 따오게 돼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출품하겠다는 영화 한 편은 지금 섭외가 됐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평택 YMCA의 경기나무 하나센터라고 있는데 그 하나센터가 8년 전에 탈북 주민들의 얘기를 영화를 쭉 만들어 봤는데 돈이 없다 보니까 그게 편집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8년이 걸려갖고 작년에 개막을 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제영화제도 굉장히 많은 상도 받았는데 그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인 여배우하고 감독님이 우리가 하게 되면 꼭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 영화도 한번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도 되고 하니까 훌륭하신 분, 좋은 분들 모셔서 얘기 듣고 강의 듣는 것도 좋겠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오늘 의미 있는 SDG 영화제의 내용 하나하나의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오늘 6월 5일 환경의 날 잊지 마시고 12시 전까지 꼭 한 가지 지구환경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틀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위원장님 2년 동안 네. 고생하셨고 아유, 내년에 또 좋은 작품 네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SDG 제2회 영상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릴게요. 사진, 단체 사진은 아까 찍었어야 되는데 제가 못 찍었습니다. 보도자료로 사용할 저희가 단체 사진 아까 사람 많을 때 찍을 걸 좀 다 앞으로 나오셔서 좀 사진 한 장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네, 나오셔갖고